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가오는 주말에 치러질 라리가와 EPL로 구성된 승무패 62회차 나머지 7경기를 검토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유럽 대항전 일정이 모두 끝났기에 나머지 7경기 역시 분석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다 더 디테일한 분석과 추가적인 이슈들을 체크해보시는 것을 꼭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승무패 62회차 경기 분석, 발매된 경기들부터 살펴보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회차에 어떤 경기들이 발매되었는지 우측의 구매율과 같이 나열해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8경기인 아스톤빌라와 루턴타운의 맞대결부터 마지막 경기인 AT 마드리드와 알라베스의 경기까지 다뤄볼 예정이며 1경기부터 7경기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확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8번째 경기부터 지금 바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8번째 경기인 아스톤빌라와 루턴타운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아스톤빌라는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 알크마르 원정에서 4대1의 대승을 거두고 왔는데요.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베일리와 와킨스의 활약이 동반되며 최근 공격진의 뜨거운 화력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상대 루턴타운과의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만큼 승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정팀 루턴타운은 지난 라운드에서 노팅엄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후반에 2골을 만회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선수단의 퀄리티와 후반의 집중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난 경기들에서 상위 전력에게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어려운 경기를 펼쳐왔던 루턴타운인 만큼 이번 일정은 비록 홈팀이 주중에 일정을 소화했지만 체급의 차이를 고려해서 빌라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경기인 브라이튼과 풀럼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역시 홈팀 브라이튼은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아약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0의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어느 정도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있기도 했고 이번 상대 풀럼 역시 전방 압박에 힘을 실어주는 유형의 팀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이러한 체력적인 부분이 중원 싸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졌는데요. 그럼에도 기본적인 선수단의 체급은 홈팀 쪽이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풀럼과의 맞대결에서 2패를 기록하며 유독 약세를 보였던 브라이튼인데요. 다만 지난 시즌에는 풀럼에는 미트로비치라는 확실한 공격수가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직전의 맞대결에선 미트로비치가 없었을 때 풀럼에게 기록했던 패배기도 했기에 이번 일정은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하되 무승부 또는 풀럼의 역배당 쪽의 복수 선택지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경기인 리버풀과 노팅엄의 맞대결입니다. 리버풀은 주중에 유로파리그 툴루즈와의 맞대결에서 5대1의 대승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에서 전반부터 경기가 빠르게 기울었기에 주축 전력들의 체력을 어느 정도 안배할 수 있었으며 후반 66분 각포가 투입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원정팀 노팅엄은 직전 경기 루턴타운과 비기면서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요. 승점을 어떻게든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다잡은 경기를 종료 직전 2골을 헌납하면서 패배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비교적 상위 전력을 상대하는 만큼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어지는데요. 다만 노팅엄 역시 리버풀과의 승부에서 한 골차의 승부를 끌고 가는 등 어느 정도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력을 보였을 때도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주중에 리버풀이 주축 자원들의 체력을 어느 정도 안배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 9번째 경기는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경기인 라요와 소시에다드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라요는 지난 경기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1대0의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무엇보다 라스팔마스 원정에서의 승리라서 더욱 값지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다른 팀에 비해 이동거리가 굉장히 긴 편이기에 선수단의 체력 소모가 상당했을 경기였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한 골차의 승부를 만들어내며 승리를 기록했고 비로소 7경기 무패의 기록을 이어가게 된 라요입니다. 원정팀 소시에다드는 챔피언스리그 벤피카 원정에서 1대0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중에 원정 일정이라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25일에 경기를 치른 만큼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이번 일정에서도 소시에다드는 수비에 집중을 두고 한 골차의 승부를 끌고 가는 것을 원할 테지만 홈팀 역시 홈에서만큼은 꾸준한 승점을 획득하고 있을 뿐더러 체력적으로도 여유롭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1번째 경기는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경기인 맨유와 맨시티의 맞대결입니다. 역시나 이 경기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경기들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매치라고 보여지는데요. 라이벌 매치인 만큼 저에게도 조금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홈팀 맨유는 지난 챔피언스 리그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다만 직전 경기에서도 막판에 허용한 PK를 오나나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승리는 불가능했을 정도인데요.
일단 카세미루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는 상태이며 다만 카세미루를 도와줄 중원의 조합이 명확하지 않아 카세미루마저도 최근에는 제대로 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중이며 특히나 페르난데스와 마운트의 조합이 너무 침투에만 초점을 둔 양상이 보였기에 수비 상황에서 느끼는 부하가 크다고도 보여졌으며 그나마 맨시티와의 더비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크게 지는 경기에서도 공격수들이 힘을 내는 경우가 제법 있었는데요. 다만 지난 경기에서 레시포드와 가르나초의 폼이 최악의 수준이었고 그나마 좋은 폼을 보여준 호일루는 팀 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등 흉흉한 소식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일정에서 영보이즈를 3대1로 잡아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에서 베르나르두 실바와 스톤스를 쉬게 해주면서 로테이션을 돌렸던 맨시티인데요. 그럼에도 체급으로 상대를 잡아내며 어렵지 않은 매치를 펼쳤다는 것이 긍정적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도 맨시티가 맨유를 상당히 압박할 전망이며 상대의 중원을 막아내면 스스로 무너지거나 빌드업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가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맨유를 만났던 최근 5경기에서 한 경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멀티골을 기록하며 공격력을 잘 투사하고 있는 맨시티입니다. 홀란드 역시 상대의 수비에서 기동성이 느리다는 점을 이용할 만큼 스피드는 압도적인 자원이며 다만 늘 90분 내내 경기력이 유지되는 경우는 잘 없는 모습이긴 한 맨시티인데요. 어찌되었든 맨시티도 스몰 스쿼드를 꾸려놓은 상황이라 선수단이 후반전에 조금은 느슨해지는 양상 자체는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며 맨유도 지는 경기에서도 제법 저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라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번 경기는 맨시티 쪽의 승리가 예상되었는데요. 맨유의 중원 라인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며 특히 유일한 미들맨인 카세미루도 제대로 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중이며 맨시티가 비록 후반 들어 느슨해지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전에 승부를 벌려놓는 양상으로 극복하긴 충분하다 보여지는 만큼 이번 일정은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경기인 빌바오와 발렌시아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주중에 일정이 없는 채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홈팀 빌바오는 직전 일정인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0의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80분 내내 경기를 대등한 양상으로 끌고 가며 선전해 주었지만 마지막에 집중력과 공격에서의 실마리를 차지해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패배를 기록했음에도 상대의 공세를 끈질기게 막아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유효했다고 볼 수 있었고 최근 홈에서만큼은 4경기에서 3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유지 중인 만큼 어느 정도 기대가 모여지는 빌바오입니다. 원정팀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홈에서 카디스를 2대0으로 잡아냈는데요. 이날 경기 초반부터 빠른 득점과 상대의 퇴장이 동반되면서 어느 정도 여유롭게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발렌시아인데요. 다만 원정에서만큼은 원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며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빌바오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인 만큼 이번 일정은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AT 마드리드와 알라베스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챔피언스리그 셀틱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실점을 허용했고 그리즈만의 동점골이 빠르게 터져주긴 했지만 곧바로 실점하면서 끌려가던 경기를 해야 했는데요. 결국 후반 모라타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승점 획득에는 성공했지만 상대가 이번 대회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셀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경기력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AT 마드리드입니다. 원정팀 알라베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비아레알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비로소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 무엇보다 체급 차이가 극명한 두 팀의 맞대결일 뿐더러 알라베스는 최근 2경기 연속 승점을 확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경기 역시 AT 마드리드의 공세적인 에너지 레벨을 어느 정도 수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에는 공격에서 확실한 마무리가 없다는 점이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으며 마지막 경기는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